2019년 3월 뭐고 신유복전 할게.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이것도 무슨 갈래겠니? 소설이야 소설. 서사 갈래겠지. 그러면 뭐 잡고 간다? 인물 잡고 가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 파악해야겠지. 특히 있잖아. 우리 고전소설은요. 한 사람 있잖아. 진짜 여러 이름으로 나와. 그래서 문맥상 이게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파악해야 돼. 어떤 데는 이름을 나왔다가 어떤 데는 관직명으로 나왔다가 어떤 데는 또 있잖아. 낭자 이런 데는 뭐 낭자, 공자 이런 거 있잖아. 낭자는 처녀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공자는요. 남의 집 아이를 갖다 높여 부르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인물 잡고 가고 특히 이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관계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이니까 갈등 가야지 그지. 그리고 시점은요 별로 염두 안 해도 돼. 왜냐면 시점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시점은 별로 염두 안 해도 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 대부분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 서술자가 어디 있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근데 우리 고전소설에는요, 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요, 갑자기 작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논평할 때 있어. 그걸 갖다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러거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우리 서술자 개입,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라든지 인물의 말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 그걸 서술자 개입 또는 약간 다르지만은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 요 부분을 갖다가 잘 찾아내야 돼. 자, 그걸 잘 찾아내면 되고요. 우리 신유복적이니까 누가 주인공이겠니? 신유복이 주인공이겠지. 주인공은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야. 긍정적인 인물이야. 그러면 고전소설은요. 내용은 뻔할 뻔짜야.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아. 그러면 착한 사람 주위에 있는 인물은 다 착해. 나쁜 사람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나빠. 얘네들이 바뀌어가지고 뭐 갑자기 착해지고 이런 거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그래서 우리 전형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긍정적 인물인지 어떤 인물이 부정적 인물인지 누가 옆에 있는지 그걸 잘 보고 하자. 앞부분 줄거리. 성간이 점지로. 성간 모르더라. 자, 성간이 점 찍어줬대. 신유복 올려. 성간이 뭔데요? 옥황상제 신하. 선녀 반대말. 선녀 여자 반대 성관. 이렇게 되는 거야. 옥황상제 신하가 신유복을 딱 점 찍어줬대요. 그러면 얘는 하늘에서 딱 내린 인물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야.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야. 비범한 인물, 보통 인물이 아니고요. 뭔가 출중할 거야, 보면. 보통이잖아. 고전소설에는 전형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뭐, 우리 여기 현대소설처럼 뭐, 키는 작고 못생겼는데 뭐, 애가 능력은 뛰어나. 이게 아니야. 대부분 뭐, 잘생기고요. 집안도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런 애가 착하게 돼요. 제자가인, 이런 제자가인형이라 그러거든. 이런 인물이 나오고, 신유복도 마찬가지야.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런 애들은 또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안 되지. 어려서 부모 잃어야 돼요. 고난을 겪는 거야. 고난 시련을 겪고요. 유리글식도 뭔지 모르지. 떠들고 빌어먹는 거야. 떠들면서 빌어먹는 거야. 떠도는 생활 하는 거지. 부모님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 떠들는 생활 하고요. 결혼들도 되게 일찍 해요. 신유복 지금 13살인데 결혼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 고전소설에는 많어. 그러니까 너무 지금하고 맞춰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많어. 자, 유리글씨하고 떠드는데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가요. 얘가 자기 밑에 있는 호장 딸 경패하고 유복을 갖다 중매에 쓰는 거야. 혼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 경패라는 여자아이하고 유복이 결혼했네. 근데 이 호장 부부가요, 되게 못됐어요.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유복이 가난해요. 그래서 호장 부부하고, 그리고 경패에게는 두 언니가 있어. 이 경패의 두 언니하고 남편이 누구냐면, 유소현, 김평이라는 인물인데, 얘네들이요,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아내는 거야. 자기 자식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요.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저녁 연기를 쫓아. 처녀 누구일까요, 그러면? 쫓겨난 사람 누구니? 경패하고 유복이잖아. 그럼 처녀는 여자애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경패요. 또 애들 따지는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선생님, 결혼했는데 왜 처녀라 그래요?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말자. 알았지? 처녀가 저녁 연기를 쫓아가지고 밥을 빌리러 다녀요. 유복이 처녀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가 거적을 얻어다 깔고 둘이 마주 누워 팔을 베고 같이 자니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 신세 생각하니까 정말 공한 거야. 신세가 공했다. 유복은 할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 군자였다. 얘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뛰어난 인물이라는 얘기를 갖다 서술자가 다 해주네. 고에 흥이 닿으면 옛말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얘네들은 괴롭지 그지? 그럼 이제 즐거움이 올 거 아니야.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공중속에 던져주시겠는가? 이거 누가 얘기해? 서술자가 뜬금없이 이게 인물이에요. 유복이 이렇게 흥이 닿으면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했는데 하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겠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술자 개입이 아닌데요. 그렇게 인물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뜬금없이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공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누가? 인물이 한 말 아니잖아. 인물의 속마음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서술자가 자꾸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서술자 개입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 서술자가 논평을 해주는 거야. 전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깊이 들었다.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이것도 누가야? 서술자가 논평해 주지. 편집자적 논평. 이튿날 밥을 빌어 먹고 처녀가 유복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어지할 곳조차 없나 하고 생각하면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 북쪽 돌각담에 돌각담이 임자 없는 곳이니 그 돌각담을 헐고 있잖아. 움집 같은 거, 여기 집이나 한 칸 짓자고. 새들도 짐승들도 다 집이 있는데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돌각담 저거 주인 없는 것이니까 더 담 헐어가지고 저 돌 갖고 집이나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집 지을 재료를 얻으러 다니는데 동리로 제목과 이형을 구글하니 동리 사람들 너무 착하다. 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다투어가며 줘요.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옴을 묶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비르다가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니 마치 크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 다 비할 수 있으랴. 이거 뭐야? 편집자적 논평이지.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리법하고 같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인근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야. 자기 집 식구, 부모님하고 언니들만 나빠요.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이 사람들 봐.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고 이 호장부부 나쁜 사람들, 경패 부모님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유복이 남의 집에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허기는 면하였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품삯 같은 걸 받아와가지고 이제 먹고 산 거야. 그러나 의복이 없어 초라하였다. 처녀 누구야? 경패가 유복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A 나오면 A 부분이 문제로 나온다는 소리야. 옛글에 장부 세상에 나서 입신하여 세상의 이름을 드날려 문호를 빛나게 하며 조상 한글을 빛나게 하라 하였으니 옛글을 인용해가지고 옛글이 어떤 내용이야?
입신양명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자랑거리 되고 조상들에게도 면목 있는 그런 후손이 되어라. 옛말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입신하려면 과거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서리를 통해서. 문필 공부하라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옛사람도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글을 읽었대요. 이걸 갖다가 사자성어를 하면 주경, 낮에는 경작하고 야, 밤에는 독수한다. 주경, 야독이라 그래. 하여 읽어 성공하여 기린각에 하상을 그린 독자가 붙어 훗날에 유전하는 것을 장부다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영웅호글이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옛말을 인용해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 훌륭한 사람 된다. 공부하라고 하라고 유복의 각성을 촉구하는 거야. 유복의 각성 촉구해요. 촉구하니까 유복이 천재의 말을 듣고 감동되어 말하였다. 또 비로 묶였어. 그럼 비로 나온다는 거지. 내 어려서 글자나 읽었지만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소마는 나도 공부할 마음 있어. 글을 배우려 한들 어디서 배우며 책 한 권도 없으니 어쩌겠소. 근데 우리 형편 봐봐.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 현재 처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드러내고요. 또한 장차 외로운 당신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요 하면서 아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내요. 아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냅니다. 낭자가 말하였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나는 혼자라도 이 움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양식을 당할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걱정 마. 내 양식 내가 먹을 거 내가 걱정하고 내 먹을 거 내가 다 마련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뒷절에 원강대사라 하는 중이 도성이며 또한 천하문장이라 하니 거기 가서 간절히 부탁하면 그를 가르쳐 줄 듯하오니 올라가십시오. 원강대사는 뭐가 되겠니?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낭자는, 낭자 누구야, 낭자? 또 아까 처녀 나왔지만 너 낭자 나왔네. 같은 말이야. 낭자, 처녀 같은 말이야. 경패를 두고 하는 말이야. 바로 나아가 책 한 권을 얻어다 주며 말했다. 공자 나이 13살이니 공자는 또 누구야? 공자는요 유복을 두고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 사대부직 남의 자식을 사대부직 남자아이를 일컫는 말이야. 자, 얘 나이 13살이래. 자, 8년을 공부하여 20이 되거든. 내려오십시오. 8년 공부하면 21살이네요. 왜 20이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마. 한 20대가 되거든. 그때까지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반가이 받아들이겠지만 만일 그 전에 내려오시면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다. 너 20살까지 8년 이상 공부해야 돼. 그 전에 내려오면 난 이 세상에 안 있을 거야 하면서 완전 뭐 강하게 얘기하지. 이제 이렇듯 가기를 재촉하였다. 유복이 낭자의 정성을 거절 못하여 책을 옆에 끼고 절에 올라갔는데 이 원강대사가 보고 처음부터 딱 알아보는 거야. 대사가 자초지정, 대사를 보고 자초지정을 말하니 내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대사는 유복을 보고 놀라고 이러했대. 13년 전, 얘 13살이잖아. 얘 태어날 때. 그러니까 13년 전이면 유복이 태어날 때. 유복이 태어날 때 규성은 별이야, 별. 별이요. 얘가 무주 사람이거든. 무주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와, 위대한 영웅이 태어났나 보다. 영웅이 난 줄 알았더니 다시 그 빛이 없어졌대. 왜 곤란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얘가 유복이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복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렇게 여기고요. 그렇게 짐작했대요. 근데
오늘에야 겨우 만나게 되었군. 아, 그 13년 전에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같은, 그래, 그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었군. 장부의 촌년 고생은 영웅호굴의 사업 재료가 되는 법. 사람은 고초를 겪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고생하는 건 나중에 큰 자산 될 거야. 13년 전에 떨어진 그 영웅이 너구나. 유복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거야. 유복의 비범함을 알아본 거야. 그날부터 그를 가르쳐 주니 유복은 본래 하늘의 선봉이라 한 달을 가르치면 100자를 능통하였다. 굉장히 비범한 거지. 되게 똑똑한 거야. 천재성이 있는 거야. 유복은 그럭저럭 가그날이 당도하여 가그 보는 장소에 기구를 차려가지고 가그 보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제 자리를 찾아야 해야 되는데 자리를 얻지 못하고 민망해 하다가 자리를 못 찾은 거야. 그 문제 상황이 생긴 거지, 그지?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보니까 저 옆에 유소연하고 김평이요. 자리를 넓게 점령하고 있어. 누구니 유소연하고 김평? 아까 형부잖아. 그죠? 얘는 경패 형부고요. 경패 형부. 그러면 유복 앞에는 유복의 입장에서는 동서지간이지. 유복과 동서지간이지. 아는 사람이야. 그도 친척간이야. 그런데 얘네들은요. 전애들은 제 글을 짓지 못하여 남의 손에 빌며 가글을 보려고 주한 술과 안주를 마련해가지고 이 가그 보는 이를 간대히 대했대요. 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 없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다른 사람 솜씨로 각을 보려고 한 거야. 유복이 속마음에 이제 반가운 거야. 반가워가지고 그 옆으로 들어갔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라고. 아주 서술자가 그지? 놈이라고 그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네. 유복을 보고 벌컥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거지놈이 어디를 들어왔냐? 저놈을 어서 잡아내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보고 쫓아왔으니 빨리 잡아내라. 눈앞에서 썩 없어져라. 유복이 분한 마음을 먹고 마음 분해요. 쫓겨난 거야. 먹고 다른 곳으로 가서 헝거적을 얻어 깔고 앉았다. 이었고 글제목이 내어 걸렸다. 이제 시험 문제가 걸린 거야. 유복이 한번 보고 한숨에 줄기차게 쫙 스내려가는 거야. 유복 장원급제 하겠다, 그지? 순식간에 제일 먼저 바치고 여관으로 돌아와 이제 누가 합격했는지 방북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유소영, 김평 이 두 인물 어때요? 겨우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보고는 방 기다릴 염치가 없는 거야. 자기 실력에 붙을 것 같지가 않았던 거야. 곧 출발하여 내려가는 거야. 이때 호장 부부와 경옥, 경란, 이게 다 나쁜 사람들. 반대편 경란이 반기며 나와 영접하였다.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술상까지 차려주네. 그게 두 놈이 늘 친구를 청하여 이제 그 두 놈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야. 이때 경패가요. 남편에게 소식이 없으니까 경패 남편 유복은 방을 기다리고 그게 있고 이 두 형부들은 내려와가지고 지금 나름 고생했다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패가 자기 남편 받는가 싶어가지고 소식이나 물으러 지금 온 거야. 두 사람이 가글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알고 행여나 뭐하러 난궁 가거 보는 장소에 만나 보았나 궁금히 여겨 소식이나 들으러 간 거야. 마침 있잖아, 고전 시간은 진짜 디테일하게 나온다. 내용 확인 문제 되게 자세히 나와. 이 지금 뭐하러 갔니? 소식이나 우리 남편 만나봤어요. 우리 남편 혹시 가거장에 보였나요? 하고 소식 물으러 갔는 거야. 근데 마침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유소연, 김평이 바깥 사랑에서 호장 들어 유복을 가거 보는 장소에서 만나 쫓아냈다는 얘기를. 자, 만나서 들은 거야? 흘러나오는 소리 들은 거야? 흘러나오는 소리 들은 거야. 우리 고전소설은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읽을 때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끌어 쫓아냈다는 말을 하니까 호장이 듣고 큰 소리로 그놈을 잘 박대하였네 하면서 이 아버지가요 지금 손뼉치며 기뻐하는 거야. 이때 낭자는 그 짓거리는 말을 듣고 직접 그 안에서 직접 들은 거야. 밖에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야. 듣고 낭군이 과거 보는 장소에 무사히 간 것을 알고 일단 보긴 봤구나. 우리 남편이 과거 시험장까지 무사히 들어갔구나. 기뻐했는데 두 놈의 소위 하는 행동을 생각하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탄식하며 말했다. 세상에 몹쓸 놈도 있구나. 낭군이 타인과 달라 찾아갔으면 타인하고 다르지 친척간이잖아. 찾아갔으면 함께 가그를 볼 것이지 도리어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다니 낭군인들 오죽이나 분통이 터졌나?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속담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그지? 동량은 못 줘도 동량 뭐야? 음식 필요로 오면 음식은 못 줘도 그 빌어 먹는 그 그릇 있잖아. 쪽박. 그릇인 쪽박은 깨지 마라. 쪽박까지 깨버린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들어주기는커녕 방해한다. 방해할 때 쓰는 속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방해할 때 쓰는 게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겨죽을 쏘아놓고 먹으려 하나 목이며 못 먹고 하늘을 우러러 추곤하였다. 유이 공중에 솟아있는 이들은 굽어 살피소서. 낭군의 몸이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시험 보러 갔으니까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를 비는 거야. 낭자는 몹시 스러워하였다. 낭자 누구라고? 경패. 유복이 걸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전하께서 시험관을 데리고 그를 고르시더니 갑자기 유복을 그를 보시고 칭찬하셨대. 이 글은 망고의 충효를 겸하였으니 만장 중에 제일이라. 그럼 장원급지 하겠네. 급히 비밀이 봉한 것을 뜯어보시니 전라도 무주 남명 고비천 신윤복이라 있었다. 그래서 장원랑의 신윤복을 대궐에 입시시키라고 하교를 전달하는 전명살에게 하교하셨다. 뭐하니? 신윤복이 글 제일 좋아. 얘 당장 대궐로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